서울의 전세가율 7년 만에 최저다. 강남 3구는 30%대로 추락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보시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전세 가율은 나란히 30%대로 추락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간단하게 말해서 매매가가 20억이면은 전세가가 뭐 6억 몇천이다. 7억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4%로 각각 조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다. 60.9%를 기록했다라는 기사도 내용도 보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지금 평균 전세 가율은 45.2%다. 45% 정도가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 가율이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40%가 무너져서 30몇 프로 정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도에는 70%대였지만은 이후에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달에는 50%대를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세가율 45%대 기록은 2017년 1월 달 이래 최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201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전세가율이 무엇인가?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분의 전세가격입니다. 전세가율. 그러면 우리가 매매가격이 10억이에요. 전세가격이 6억이에요. 그러면 전세가율은 6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세가는 6억이 그대로예요. 6억이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10억에서 18억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매매가 18억분에 전세가 6억이니까 전세가율은 33%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전세가율은 매매가격분의 전세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흔히들 우리는 전세가를 실거주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거주 가치. 자,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에 전세가가 6억이라는 이야기는 이 아파트의 실거주 가치는 6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집값이 비싼데, 집값이 비싼 곳에는 전세가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에는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부산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저 사하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예,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거의 8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해운대나 이런 쪽에, 예, 그 고가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전세가율이 50%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40몇 프로, 뭐 50% 조금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의미는, 자, 방금 전세가율은 매매가격분의 전세가격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매매가가 오르는 것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매매가의 하락이 더 크게 나오면은 또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통상 상승기에는,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기에는 전세가의 상승보다 매매가의 상승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하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락기에는 전세가의 하락보다 매매가의 하락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전세가율에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예, 전세가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전세가율 변화 그래프. 자, 여기가 지금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 한 55% 정도 되는 라인을 쭉 점선을 그어놨는데, 예. 여기 지금 파란색 라인, 하늘색 라인 보이시죠? 그죠? 하늘색 라인. 요게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자,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세가율이
2009년도 정도, 2009년도, 2008년도에 그 유명한, 예,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죠? 이번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직후, 그 시점에, 예, 서울의 전세가율이, 예, 확 떨어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 떨어졌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전세가율이 확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예, 매매가가 무지무지하게 상승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서울의 집값은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4년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전세 가율은 쭉 올라갔죠. 왜?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세가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점을 찍은 게 언젠가 하면은 2016년도 정도에, 2017년도 정도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전세 가율이.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세 가율 변동폭이 되게 심해요. 왜? 전세 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세 가율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산은 꾸준하게 한 60에서 70%대 정도의 평균적으로 전세 가율을 쭉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산을 분석하면은 잘 안 들어맞아요, 보면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2009년도 서울의 전세가율이 지금 이때를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40%대가 무너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 몇 %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때 이후로 서울의 집값은, 예, 4년 정도 쭉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서울의 전세가율, 평균 전세가율이 지금 45%라 이야기하고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40%가 무너져서 30%대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거의 얼만큼 온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거 뭐 아니라 생각하면은 그분 말씀 맞아요. 반박하시는 생각 별로 없고, 전세 가율이 이렇게 확 낮아졌다면은 이제 사실상 서울은,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전세 가율이 30 몇 %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얼만큼 왔다. 지금 산다 해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얼마 안 될 것이다. 대신에 리스크는 훨씬 더 크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서울에 20억짜리 집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갖다가 뭐 매수를 해서 살려면 20억이 다 들겠죠. 그죠? 물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지만 일단 대출을 받든 어쨌든 내 돈 20억이 다 듭니다. 그런데 전세 가율이 33%다. 뭐 3분의 1이라 봅시다. 전세 가율이 33%다. 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20억짜리 집을 3위는 6, 예, 6억 맞죠? 한 6억, 7억 정도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강도 좀 보이고, 예, 좀 멀리 떨어졌지만은 한강도 좀 보이고 신축 아파트 깨끗한 그런 집을 갖다가, 예,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20억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는 10억 정도는 대출을 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대출이자 갚는다고 내 생활이 많이 파괴질 건데, 근데 그 집에, 예, 나는 7억만 있으면 전세를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이득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전세 가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의미는 매수 수요보다는 전세를 택할 수요가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제는 전세 물량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전세 가율이 뭐 평균 45%,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37%, 38%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많이 얼만큼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이제 마지막 오버슈팅 하면서 좀 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좀 보합으로 당분간 쭉 가든지 아니면 약 보합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전세가는 꾸준히 올라가면서 다시 전세 가율을 50% 이상으로 맞춰 나가는 그러한 우리 기간 조정을 가지고 기간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대출까지도 이제 막아버린다면은 서울 아파트는 이제 상승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떠한 추가 규제도 없이 예, 시장의 원리만으로 그리고 대출 규제만으로 예,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의미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뭔가? 그 다음은 전세가율이 폭락한 강남 다음 순번이 되겠죠. 예, 당연히 아직까지 전세가율에 좀 여유가 있는 강북이라든지 뭐 경기도, 뭐 인천, 뭐 이런 쪽 그리고 지방광역시 이런 쪽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점에 서울 강남을 매수하는 것은 리턴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강남보다는 그 다음 순번을 대기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네.